네, 인면수심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 또 전해드려야 해서 안타깝습니다.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양부모의 모습.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이런 소름 끼치는 범행 행각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지기 전날 어린 딸의 온몸에 투명 테이프를 묶은 뒤에 17시간을 방치했다고 하는데, 자, 이럴 걸 왜 입양까지 했을까? 저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 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를 나서는 그 모습을 보셨는데요. 오늘 오후 늦게 이제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 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판사 앞에 세 사람이 모두 가가지고 네. 범행 동기, 경위,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본인들 피의자들이 범행을 예. 한 게 맞느냐, 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3명이죠. 양아버지, 그렇죠. 양어머니, 그리고 예. 동거녀. 예. 47세 된 양아버지, 30세 된 어머니, 그리고 그 양아버지의 친구의 딸인 19세 된 네. 이 피의자 3명입니다. 예. 그 동거녀는 어떻게 이번 범행하고 또 관련이 네. 되는 겁니까? 그 동거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아버지 47세 된 아버지 직장 예. 동료의 이제 딸인데요. 이 사실은 아버지가 혼자 출근하고 하면 집에 혼자 있게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같이 한 집에서 거주를 하자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예. 이제 한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이 양 부모의 그 깸에 좀 넘어간 네. 부분이 있지 않나 아. 그런 수사 경험치상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왜 그러냐면 한 집에서 살게 되고 한 예. 집에서 생활하니까 그런 부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19세 여성인데 사실은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속적인 심리에 예. 파묻힐 수밖에 없었다 하는 약간은 조금 안 됐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참작의 여지가 있어 네,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요. 이게 이제 살인 혐의에서 아동 학대 치사로 죄명이 이제 네. 바뀌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바뀐 사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예. 살인의 고의, 이 사람의 생명을 뺏어서 계획 살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계획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 살인이냐 이런 걸 떠나서 살인은 정말 죽일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동 학대 치사라고 하는 학대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이죠. 네. 학대로 인한 사망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최초의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네. 명확한 이런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뭐 네. 논란이 되거든요. 하니까 일단은 네. 아동학대 치사 정확하게 하고 이후에 수사를 완전하게 해서 살인 여부가 인정이 되면 살인죄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증할 증거들이 나온다면 그럼 다시 그렇습니다. 살인죄로 이제 바뀌어서 그렇죠. 송치를 할 때 예. 살인죄로 송치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죽이진 않았다.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아니다라 이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필적 고의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네. 17시간 동안 아이를 결국 6세 된 아이를 17시간 동안 투명 테이프를 꽁꽁 묶어 놓고 또 네. 밥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결국은 쇼크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성인이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네. 절대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례들을 보면 네. 아동학대 치사를 검찰 기소 단계에서 살인죄로 변경을 네.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 유죄를 받는 경향이 몇 건 있었죠. 이런 측면에서도 이 양 부모에게도 결국 이런 형태의 과정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도 좀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파리채로 때리기도 하고 벽 보고 서게 하기도 했고 뭐 이런 아주 소소한 학대들이 계속 지속돼 왔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제 탐문이라든가 인근에 거주하는 그 예. 주민들의 참고인 진술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우는 소리, 뭐 새벽에도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때리는 네. 소리, 학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본인들도 일부 자백을 했죠. 네. 뭐 벌을 세우거나 파리채라든가 이런 형태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대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결국 자백과 동일하긴 한데 또 주변인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한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학대가 지속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지금 밝혀졌죠. 근데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믿기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꾸미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들인데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28일 밤 11시부터 17시간 동안 투명 테이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예. 밥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29일 날 오후 4시에 이 아이가 거의 사망하려고 하니까 예. 결국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30일 날 다음 날 밤 11시에 네. 차량에 이 아이 숨진 아이를 포대에 싸서 결국 10km 떨어진 차로 30분 거리에 데리고 가서 결국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죠. 그리고 이제 매장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2일 날이죠. 결국 머리라든가 척추 뼈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의뢰를 했는데 예. 아마 본인들이 지칭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아이의 DNA로 확인이 될 걸로 예상은 예. 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서 결국은 저는 이 부분이 아동학대 치사해서 아마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크다. 예. 봅니다. 더 놀라운 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이제 검색해가지고 여기 데려갔다가 잊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소래포구라는 인천의 소래포구 예. 축제장에 데려가는 이유는 네. 바로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19세 된 동거녀 그 양아버지의 딸을 저기가 이제 축제장 같이 CCTV가 데려갔죠. 나오고 있는 네, 그런 그렇게 해서 아마 상황이고요. 예. 상당히 치밀하게 서로 계획을 짠 것 같아요. 이 범죄 은폐를 위해서. 네. 그랬는데 결국은 경찰의 수사가 신고를 받고 뭔가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집에서나 그다음에 이 소래포구 축제장에서나 어디에서도 이 아이가 동행됐다는 게 없고 세 사람만 찍힌 거거든요. 네. 결국은 문제가 있다 해서 확인을 하고 추궁 끝에 결국 자백을 받아낸 그런 건데 네. 저는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건 바로 사회 언니 이 양엄마의 7년 선배죠. 37세 된 네. 친엄마가 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아이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키우겠다라고 해서 친하게 몇 년 동안 지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키우겠다라고 해서 해서 데리고 왔는데. 입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친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래포구 왔다가 아이가 어디론가 가버려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 친구에게 친엄마가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해서 SNS에 올렸는데 네. 이 SNS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이 아이를 찾아주겠다고 퍼나르기도 그러니까 했었는데 아무것도 결국 모르는 거짓말로 친엄마는 드러났죠. 정말 네.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질까 싶은데요. 이렇게 아동학대 지금 뭐 입양된 딸이긴 합니다만 아동학대 이게 부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작년도 2015년도에 보면 1만 약 1천 건이 넘는 걸로 드러났거든요. 예. 그런데 친부모 비율이 결국은 얼마나 되나요? 80%가 80%나. 친부모. 그러니까 이거는 예. 양부모, 계모나 다 포함을 해서 80% 정도인데요. 네. 사실 사례가 너무 많죠. 네. 원영이 사건, 그렇죠. 팽택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햄버거 먹다가 네, 햄버거 먹다 있다 그런 사건도 있던 중에, 있었고요. 예. 또 아이가 그 햄버거 먹다 그건 이제 학대를 계속했는데 그다음에 네. 울고 보챈다고 해서 목마를 태워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려서 사망케 하는 네. 또 대소변 못 네. 가린다고 해서 청주에서 4살 먹은 아이를 또 사망케 한 음. 지금 최근에 밝혀진 것만 해도 한 10여 건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저는 왜 지금 너무 지금 안타깝냐면 예. 인권적인 측면이 너무 없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아이의 학대로 인해서 중형을 선고받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형태의 범죄가 반복이 됐다는 것이 네. 굉장히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친부모가 80% 정도 비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부모의 그 학대가요. 숨어 있는 피해 아동 찾아내는 게 이제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고. 뭐 사실은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 지금 양부모들도 어떻게 예. 했습니까? 바로 어린이집을 보냈다가 어린이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결석을 했는데 네. 전화를 해보니까 뭐 아이가 아파서 그런다라고 했는데 이때 저는 예. 한 번만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만 신고만 해줬으면 해갔어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모든 기관이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예. 신고를 해주는 이게 가장 먼저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신고는 보면 아동학대 112로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주변 어른들이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이제 비극이 벌어진 게 아닐까 또 아쉬운 대목입니다.